사람은 많았는데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 혼자 살아가는 일이 외로움의 시작이라고들 하지만 정작 마음이 가장 공허할 때는 곁에 사람이 있어도 대화 한마디 나누지 못할 때입니다. 오랫동안 노년의 혼자 삶은 불행하다는 믿음이 대세처럼 퍼졌습니다. 텔레비전은 명절 홀로 남은 장면을 반복했고 기사들은 외로움만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조사에서는 노년의 행복을 결정짓는 요소가 동거 여부가 아니라 자기 결정권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누구와 사느냐보다 내 삶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지가 마음의 평온을 가른다는 뜻입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혼자 사는 삶은 정말 외롭기만 한 걸까?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던 다른 얼굴이 숨어 있는 걸까? 이 영상에서는 혼자를 두려움이 아닌 가능성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정말 그렇게 될 거예요. 이제 첫 번째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노년은 혼자 살면 불행하다는 오래된 믿음. 많은 분들이 노년의 혼자 삶을 불행의 시작이라고 여기지만 그 믿음은 생각보다 오래된 이야기일 뿐입니다. 텔레비전에서 보여주는 좁은 방, 혼자 밥을 먹는 장면, 명절이면 외롭게 남겨진 어르신들의 모습이 반복되다 보니 우리 마음속에는 혼자 불행이라는 공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삶은 화면보다 훨씬 더 다양한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산다고 해서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혼자 산다고 해서 마음이 비어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외로움의 진짜 원인은 동행의 유무가 아니라 마음이 놓이지 않는 환경에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면 오래된 통념이 얼마나 많은 오해를 만들어냈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족과 함께 살아도 대화가 없고 눈치를 봐야 한다면 마음은 어느 순간부터 더 깊이 고립됩니다. 반대로 혼자 지낸다고 해도 하루의 흐름을 스스로 만들어가며 마음의 속도를 지킬 수 있다면 그 일상은 외로움이 아니라 해방에 가깝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불행이 아니라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음식을 편안한 마음으로 먹을 수 있는 자유가 됩니다. 혼자라는 상태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긴 삶의 질입니다. 물론 이런 말에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혼자는 쓸쓸한 거 아닌가요?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하지만 쓸쓸함은 사람 수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함께 있어도 마음을 나눌 수 없다면 그곳이 더 외롭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했던 것은 혼자 있음이 아니라 존중받지 못하는 삶에 가까웠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오래된 통념을 흔드는 핵심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혼자 살라는 말도 아닙니다. 대안은 한 가지입니다. 동거 여부가 아니라 어떤 환경이 나에게 편안함을 주는지를 먼저 살피는 것입니다. 나를 억누르는 관계 속에 머무르며 외로움을 견디는 것보다 나의 속도와 취향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훨씬 건강한 선택입니다. 혼자든 함께든 마음이 편안한 쪽으로 삶의 형태를 고르는 것. 이것이 통념을 넘어서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혼자라는 사실을 결핍으로 보지 않는 순간부터 삶의 해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혼자는 비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채울 수 있는 여백입니다. 그 여백 속에서 내 감정과 취향을 다시 만나게 되면 혼자라는 말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로운 이유, 그리고 혼자 있어도 따뜻한 이유가 무엇인지 다음 이야기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 속에 있어도 외로운 이유, 혼자라도 행복한 이유. 사람들은 종종 혼자 있으니까 외롭지라고 단정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움직임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진실이 보입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사람의 수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마음을 나눌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을 때 그곳이 가장 깊은 고독의 장소가 됩니다. 함께 살면서도 밥 한 끼 마음 편히 먹지 못하고 취향 하나 존중받지 못하며 하루 종일 눈치를 봐야 한다면 그 공간은 온기가 아니라 냉기가 가득한 집이 됩니다. 결국 외로움은 혼자 있음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존중받지 못함에서 시작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나면 왜 어떤 사람들은 혼자 살아도 따뜻하고
잔잔한 평온을 느끼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혼자 지내는 삶은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먹고 싶은 음식을 먹고, 오늘 하루의 방향을 내 기분에 맞춰 정할 수 있습니다. 작은 방 하나라도 내 기준대로 꾸미고, 내 취향대로 시간을 채우는 순간, 그곳은 더 이상 빈집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환영하는 집이 됩니다. 외로움은 채워지지 않은 관계에서 생기지만, 평온은 나를 존중하는 삶에서 피어납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이런 반론도 나옵니다. 그래도 사람은 함께 있어야 따뜻하죠. 맞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와 연결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연결은 사람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질로 결정됩니다. 형식적으로만 옆에 있는 관계보다 잠깐 스쳐가는 이웃과의 따뜻한 인사 한마디가 더 큰 위로를 줄 때가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 곁에 있음이 아니라 마음이 닿음을 필요로 합니다. 이 지점을 바로잡으면 대안이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혼자든 함께든 우선순위는 환경을 관계의 양에서 존중의 질로 옮기는 것입니다. 나를 억압하는 관계 속에서 억지로 머무르는 것이 외로움을 줄이지 못한다면 오히려 나다운 리듬을 지킬 수 있는 생활 환경을 만들수록 내면의 고독은 자연스레 줄어듭니다. 하루 일과를 내 선택으로 채우는 일, 내 취향을 당당히 인정하는 일, 내 시간을 내가 책임지는 일. 이 세 가지는 사람 수가 많아도 얻기 어려운 귀한 자산입니다. 추가로 꼭 짚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사람 속에 있어야 외롭지 않다는 메시지를 들어왔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닿는 단 한 사람과의 교감이 더 큰 힘을 줍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은 때때로 나 자신일 때도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텅 빈 시간이 아니라 내 감정과 취향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그 회복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혼자라는 말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시선을 조금 더 넓혀보겠습니다. 함께 살다 혼자 살게 되었을 때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왜 많은 분들이 그 과정에서 오히려 자신다움을 되찾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함께 살다 독립한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오랜 시간 가족과 함께 살아온 분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많은데 내 삶은 하나도 내 것이 아니더라. 함께 산다는 것은 분명 따뜻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현실 속에서는 오히려 스스로를 잃어가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식사 시간 하나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고 라면 하나 끓일 때도 눈치를 보고 텔레비전 채널을 바꾸는 일조차 조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늘 누군가의 기분을 살피고 상대의 일정에 맞춰 살아가다 보면 몸은 한 집에 있어도 마음은 늘 갇혀 있게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함께 있음이 위로가 아니라 부담으로 변하고 어느 순간부터 나라는 사람의 감정과 취향은 희미해져 갑니다. 그런데 혼자 살기 시작하는 순간 삶의 리듬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눈치를 보지 않고 늦잠을 잘 수 있고 천천히 커피를 내리고 먹고 싶은 반찬을 내 기분에 맞춰 만들 수 있습니다. 방 하나라도 내 기준대로 꾸밀 수 있고 조용한 시간을 원하면 조용히, 활기찬 시간을 원하면 활기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날씨 좋은 날엔 산책을 나갈 수 있고 배움이 필요하면 취미를 찾아볼 수 있으며 갑자기 책이 읽고 싶으면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이 단순한 선택권들이 모여 하루의 결을 바꾸고 그 결이 쌓여 인생의 빛을 되찾게 만듭니다. 물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혼자 사는 건 불편하지 않나요? 불편함이 아예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 삶을 지배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움직여야 한다는 점이 몸과 마음을 더 활기 있게 만들어줍니다. 누가 해주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으니 자연스럽게 손이 움직이고 마음이 깨어 있습니다. 이 능동성이야말로 나이를 거스르는 힘입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며 사는 삶보다 내 몸을 써서 살아가는 삶이 훨씬 더 건강한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중요한 대안이 나옵니다. 혼자 지내는 환경을 불편함으로만 보지 말고 회복의 공간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동안 잊고 살았던 나만의 취향, 하고 싶었던 일들, 느긋하게 보내고 싶었던 시간들이 모두 이 공간 안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내 삶의 속도에 맞는 하루를 설계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회복이며 성장입니다. 옆에 누가 있든 없든 내 삶의 주인이 나가 되는 순간부터 많은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면 혼자 산다고 해서 세상과 단절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지면 바깥과의 연결도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산책길에서 만난 사람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기도 하고 시장에서 자주 마주치는 상인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억지 관계가 아닌 자연스럽고 편안한 연결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연결은 억눌린 집안의 관계보다 훨씬 건강하고 오래갑니다. 이제 흐름을 조금 더 넓혀보겠습니다. 결국 행복을 가르는 것은 사람 수가 아니라 내 삶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힘, 바로 자기결정권이라는 사실을 다음 이야기에서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사람 수보다 중요한 자기결정권. 삶에서 가장 강력한 행복의 조건은 나이를 막론하고 단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바로 내 삶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힘, 즉 자기결정권입니다. 나이가 들면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뭘 해도 눈치가 보여. 누가 뭐라고 할까 싶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겠어. 이 말 속에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오랜 시간 누적된 무기력이 숨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허락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점점 자신을 잃게 됩니다. 그 결과 작은 일에도 의욕이 떨어지고 마음의 활력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결국 사람은 외로워서 늙는 것이 아니라 선택권을 잃어서 늙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반대로 자기 결정권을 되찾는 순간 삶은 놀라울 만큼 달라집니다. 오늘은 산책을 갈지, 집에서 책을 읽을지, 저녁은 국을 끓일지, 과일로 가볍게 먹을지,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 내 삶의 박자를 만들어냅니다. 이 박자가 지켜지는 순간 마음은 다시 살아있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활기와 의욕을 유지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 자기 결정권을 잃지 않은 분들입니다. 꼭 거창한 선택이 아니더라도 하루의 리듬을 내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는 사실이 마음의 생기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선택권이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혼자 사는 건 여전히 두려운데요. 그 두려움 역시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의 근원을 잘 들여다보면 혼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혼자 있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혼자 지내는 많은 분들은 시간이 조금 지나면 오히려 마음이 더 가벼워지고 무엇이든 내 힘으로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자기 결정권이 돌아오면 두려움보다 편안함이 먼저 자리 잡습니다. 이 지점을 이해하면 대안이 명확해집니다. 삶의 형태를 사람 수에 맞추지 말고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쪽으로 맞추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리듬에 맞춰 사는 삶은 한없이 소모적이지만 나의 속도와 취향을 중심에 놓는 삶은 훨씬 단단하고 안정적입니다. 작은 선택이라도 스스로 내리는 시간을 늘릴수록 내면의 무기력은 점점 사라지고 자존감의 뿌리가 다시 단단해집니다. 자기 결정권은 고집이 아닙니다. 나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더불어 기억해야 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기 결정권은 단순한 생활의 편리함을 넘어 삶의 활력과 존엄성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내가 원할 때 산책을 나갈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집을 꾸밀 수 있고, 필요한 때에 쉬거나 움직일 수 있다는 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내가 나로 살아간다는 증거입니다. 이 감각이 다시 살아날 때 혼자 지내는 시간은 외로움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으로 변합니다.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으로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혼자 사는 노년이 주는 선물, 그리고 왜 많은 분들이 혼자 생활을 시작하면서 오히려 더 활력 있고 단단해지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혼자 사는 노년이 주는 선물. 혼자 지낸다는 것은 많은 이들이 걱정하듯 비어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힘과 여백을 되찾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다른 사람의 일정에 맞추지 않아도 되니 하루가 훨씬 단정하고 담백해지고 작은 일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혼자 산다는 이유만으로 불안했던 마음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안정감을 되찾습니다. 이 안정감은 누군가의 호의나 관심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내가 책임진다는 깊은 감각에서 비롯됩니다. 혼자 생활을 하게 되면 몸도 달라집니다.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고 집안일을 하며 몸을 움직이다 보면
예전보다 훨씬 더 활동적인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누군가 해주길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손이 먼저 움직이고 몸도 자연스럽게 깨어 있습니다. 이 능동성은 나이를 거스르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실제로 혼자 살아가며 더 건강해졌다고 말하는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스스로 움직이는 삶이 몸과 마음을 동시에 젊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변화는 더욱 뚜렷합니다. 혼자라는 상태는 텅 빈 공간이 아니라 나에 대한 집중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천천히 커피를 내리는 시간, 내가 먹고 싶은 반찬을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자유, 잘 정돈된 작은 방 하나에서 편안히 쉬는 순간들. 이 모든 작은 행동들이 나를 다시 나답게 만드는 회복의 과정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느라 미뤄둔 취향과 감정들이 하나씩 되살아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그래도 혼자 있으면 외롭지 않나요? 외로움이 찾아오는 순간이 아예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혼자라고 해서 반드시 외로운 것이 아니며 외로움도 지속되는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서 느끼는 고립감이 더 고통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는 그 감정을 스스로 돌보고 다독일 여지가 생깁니다. 산책길에서 스치는 인사 한마디가 가벼운 위로가 되기도 하고 시장에서 사람들과 나누는 짧은 대화가 온기를 채워주기도 합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연결은 억지로 묶여있는 관계보다 훨씬 건강하고 오래갑니다. 혼자 생활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내 삶의 박자를 내가 정할 수 있다는 자유입니다.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일어나고 잠들고 싶은 시간에 잠들며 필요할 때 쉬고 필요할 때 움직일 수 있는 여유. 이것은 단순한 편리함이 아니라 나의 존재를 스스로 인정하는 힘입니다. 평생 타인의 일정과 감정에 맞추며 살아온 많은 분들에게 이 자유는 늦게 찾은 보물과도 같습니다. 혼자라는 여백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더 따뜻하게 감싸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변화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 이유가 결국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마무리 이야기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흐름을 천천히 따라오신 분들은 하나의 사실을 더 분명하게 느끼셨을 겁니다. 혼자라는 상태는 결코 불행의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사람 수가 행복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함께 있어도 마음이 닿지 않으면 고립이 되고, 혼자 있어도 내 삶의 박자를 지킬 수 있으면 평온이 됩니다. 결국 우리를 외롭지 않게 하는 건 곁의 숫자가 아니라 나를 존중하고 내 선택을 지켜낼 수 있는 일상의 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있어야 편하지 않겠어? 하지만 오늘 살펴본 모든 장면은 다른 진실을 보여줍니다. 혼자 지내는 동안 몸은 다시 살아 움직이고 마음은 자기 결정권을 되찾으며 잊고 지냈던 취향과 감정들이 하나씩 되살아납니다. 누군가의 일정에 묶이지 않고 내 삶을 내 속도로 살아갈 수 있다는 점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귀한 선물이 됩니다. 혼자는 결핍이 아니라 회복의 과정이고 고독이 아니라 자유의 시간입니다. 물론 어느 순간에는 쓸쓸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감정마저도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입니다. 중요한 건 그 순간을 지나게 해주는 힘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산책길의 짧은 인사, 시장에서 오가는 대화, 스스로 준비한 따뜻한 한 끼. 이런 작지만 단단한 행동들이 외로움의 결을 바꾸고 혼자라는 시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혹시 지금 혼자 지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혼자 살면서도 충분히 따뜻할 수 있고 혼자일수록 더 단단해질 수 있다는 점을 마음속에 가볍게 내려두셨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댓글로는 여러분이 느끼는 혼자 삶의 모습이나 생각을 살짝 남겨주세요. 그 이야기들이 이 공간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편안해지고 혼자 걷는 길에도 햇살이 함께하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지혜의 한 조각을 나누겠습니다.